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가 522페이지. 자, 이제 조형 구문까지 받고 구체적으로 이제 주임법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양이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일단은 책에 밑줄을 좀 끄면서 여러분들이 잘 끄셔야 돼요. 밑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제는 조문 위주로 나옵니다. 문제 자체는요. 자, 522페이지 보호되는 내용 중에서 임차인한테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뭐 다 중요하겠지. 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보증금이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은 그거밖에 없거든, 보증금. 그래가지고 그 보증금이 중요한데, 보증금도 중요한데 또 하나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맨날 채날 이사할 수 없잖아. 그죠? 기간을 보장해야지, 기간을. 그래서 기간이 나왔단 말이야. 자, 거기 보니까 존속 보호라고 해가지고 임대차 기간이 기본 2년 보장이라 돼 있네, 제목이.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말은 편면이다 이 말이지는. 자, 임차인한테 유리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 보시면 돼요. 이 주임법 자체가.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조문을 보세요. 1항입니다. 밑줄 쭉, 제가 읽는 부분은 다 밑줄 끄셔야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그럴 수 있죠. 기간을 안 정했다. 아니면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2년으로 본다. 그래서 2년 보장인 것이에요. 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만? 임차인만. 이 자리에 임대인이 들어가면 틀렸어요. 자, 그러니까 1년으로 정했다 치자. 그러면 임대인이 너 1년 우리 계약 기간 우리 1년 했으니까 너 1년 살았으니까 나가라 소리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임차인은 네 1년 살았으니까 이제 나 나가겠다 하면 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뭘 줘야 돼? 보증금을 줘야죠. 보증금을 주면 끝난대. 보증금을 안 준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관계는 존속이니까 일단 월 차이면 내야 되겠지만 일단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묵시적 갱신, 다른 말로 법정 갱신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1항에 보시면 임대인 밑줄이 임대인이요. 어떤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냐면 기간이 끝나기 여기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 돼 있죠. 이걸 줄이면은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이거예요. 6월에서 2월 전까지. 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갱신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통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안 한 것이에요. 아무 말 안 한 거지.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뭐 한 것으로 보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법정 갱신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경우 하니까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했다 이거.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한 같다 무슨 말이에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 자, 그랬을 때 이 항을 보세요. 존속 기간이 몇 년? 2년이 돼요. 2년. 주택이니까 일단 2년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 보시면 3항을 보세요. 몇 기라고 돼 있어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라고 돼 있다. 이 말은 두 번 연체한 게 아니라 금액 자체가 2기예요. 2기.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에요. 금액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금액이 2기에 달한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다. 이런 경우라면 제1항에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묵시의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됐죠. 그러면 아까 존속기간은 2년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나가겠다. 그러면 이 항을 보면은 바로 그러면 나가겠다. 그럼 나가면은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못 겠잖아요. 그럼 또 임대인도 약간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다. 너무 임차인만 너무 보호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발생한 게 아니라 통지를 받고 몇 개월?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리액션이 너무 확실하네. 오, 확실하네. 완전 알겠다는 얘기죠. 완전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아주 좋아요. 아주. 아까도 시간에 율무차를 빨리 뽑아줘야지. 수업 시간에 다 돼가지고 뽑아가지고 혓바닥 다 돼버렸네. 혓바닥을 갖다가 다 디겠건만 뽑아줄러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 다 돼가지고 급해가지고 막. 자, 날카로워서 한번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최근에 들어갔어. 최근에 들어갔다 볼 수 있지. 그럼 뭘 보고 뺏겼냐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고 좀 거의 뺏겼다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조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항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임대인은 주어인데, 자, 임차인이 언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냐 보니까 기간이 제6조 1항 전단의 기간이 이래 돼 있잖아요. 조문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조문 자체를 이렇게 막 실어 놓으면 안 돼요. 책이 힘들어. 나는 안 힘들지. 나는. 근데 이걸 혼자서 공부하다 생각해보세요. 책을 만약에 사가지고 이거 못 한다니까 이거. 제6조 1항 전단, 후단도 아니고 전단. 그 전단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기간, 이가 말이에요.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사이. 그거를 잘 모르잖아,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이 묵시적 갱신 기간,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사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요 기간 내에 이 묵시적 갱신과 별도로 별도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거절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다만 보니까 다음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뭐예요?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구에 대해서 정당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유를 한번 보세요. 이 사유 그대로 상인법에서 보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상인법에서 똑같아요. 자, 9가지가 있는데 1호에 보니까 2기죠, 맞아.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했다. 2기. 예? 무슨 말 아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만 필요하고 부정 임차만 밑줄 거세요. 부정 임차. 부정 임차를 외워. 물론 부정은 거짓과 같은 말이잖아요. 부정 임차했다. 자, 3호에 보시면 상당한 보상 제공. 물론 합의를 했겠죠. 5천만 원 줄 테니까 거절하자. 나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호에 보시면 동의 없이, 이 말이 무단이에요. 무단으로 옆에 전대. 무단 전대했다. 동의 안 받고 전대차를 놨다. 이 말이죠. 5호에 보시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잖아요. 경과실 아니고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파손했다. 파손. 자, 6호에 보시면은 멸실됐다. 멸실됐단 말은 쉽게 하면 불났다. 불이 났는데 뭐 계속 갱신해 주세요. 어떻게 살 거라고 어떻게 해? 자, 그래서 목적 달성이 어렵죠. 7호에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일부 아니에요.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요. 가나다가 있죠. 가 보시면요. 내가 이 시기에 이쯤 되면 내가 재건축해야 되니까 다시 점유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말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고, 나에 보시면은 너무 노후 훼손돼 가지고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 다에 보시면은 다른 법에 따라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철거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예요. 자, 8호에 보세요. 8호에 보시면요. 임대인이 뭐 하겠다고?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고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가 좀 나가야 되겠다. 그건 아시겠죠? 그 이유로 거주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네가 나가라고. 근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직계 존속하고 직계 비속 포함이야. 직계 존속이 살고 직계 비속이 살겠다. 그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직계 존속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직계 존속은. 직계 존속은 자기를 기준으로 부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자기 위에 직계. 비속은 자기 자녀들 손자들 그 비속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며느리가 나와. 며느리 있죠? 며느리 포함됩니까? 비속이에요. 며느리 사위. 며느리 사위는 직계 비속이 아니에요. 왜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이가? 며느리 일단 명의로는 안 되겠죠. 비속이 아니니까. 아들 명의로 하면 되겠지. 아들이 살아야 돼. 아들이 사니까. 에? 맞잖아요. 하여튼 며느리하고 찾아보세요. 며느리하고 사위는 비속이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9호에 보시면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현재 위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런 사유들인 경우에는 거절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사유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항을 보니까 무조건 뭐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구권을 뭐라 되냐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라 돼 있잖아요. 딱 한 번 행사. 그래서 이걸 2 플러스 2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갱신이 된다 그러면은 존속기간이 당연히 2년이 되겠고, 넘겨보세요. 뒤에 사망해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이고, 다만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 이 증감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7조에 보면요. 우리 법 7조 이게 그에 맞춰 가지고 증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제6조의 1을 준용한다고 적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들어봤죠? 그리고 통지를 받고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5항을 보니까 임대인이요. 제8호의 앞에 있는 제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이 8호의 사유가 뭐였죠 아까? 실제 거주예요. 실제 거주. 임대인이 자기가 실제 거주한다고 해놓고 거절했잖아요. 자, 거절했음에도 뭐래서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여기 2년 되겠습니다. 2년이 만료되기 전에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고. 아, 그러면 안 되잖아. 지가 살겠다 해놓고 왜 그 2년 안에 잠자한테 임대를 해줘? 그러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를 보죠.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6항에 보시면요. 그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하니까 거절 당시에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 자, 합의를 했었다면 그 합의금이 될 텐데 합의를 안 했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에 금액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거 아니고 큰 거. 세 개 중에서 큰 거예요. 1호 보세요.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의 3개월분 1,500. 자, 가로 안에 보시면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다면 이 보증금을 갖다가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했을 때 환산한 금액을 더해야 돼요. 차임에다가. 그 전환하는 방법이 월 차임 전환 시 이제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환산 월차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3개월분. 자, 요거랑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하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차액의 2년분 2,400. 그 세 번째는 제8호 사유로 실제 거주 사유로 거절했죠.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겠지. 이사 비용으로 얼마 들어갔다 뭐 이런 거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예요. 여기까지. 계약갱신 요구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대항력인데 대항력은 여러분들 좀 알고 있죠? 자, 대항력은 한번 적어볼게요. 대항력은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대항력.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할 수 있는 힘.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방을 아까 빼라 했을 때 못 빼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대항력은 임차주택을 어떻게 했다? 양도했죠. 팔았어요. 아니면 경매에 넘어갔어. 그랬을 때 양수인하고 경락인 아까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제3자. 그래서 이 제3자에게 뭘 주장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을 빼라 했을 때 못 빼. 그래서 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대항요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대항요건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주택의 뭐라고 했어요 방금? 주주라고 했어요?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주택의 인도. 이 주택의 인도는 뭐예요? 점유예요. 점유, 뭐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에도 점유가 있어요. 두 번째가 주민등록입니까? 주민등록은 뭡니까? 예? 전입신고, 확정일자 아니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예요. 이상하게 배웠네. 그죠?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했었어요, 이거? 안 했어요? 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예요. 확정일자하고 별개예요. 별개. 요 두 가지가 뭐예요? 대항요건이에요. 요거 두 개를 갖췄죠? 그럼 언제 생깁니까? 대항력은? 다음날 0시다.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 발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등록 이 전입신고와 관련해가지고 주택에 따라서 어디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지번까지 해야 되는지, 동호수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막 있고 공무원 잘못했을 때, 또 임차인 잘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지금 일단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해두고 자 보세요. 그럼 밑줄 한번 끄면서 볼게요. 524페이지에 대항력 돼 있죠. 자 조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발생 요건부터 볼게요. 이게 대항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줄에 주택의 인도 점유고요. 점유 주민등록 요거는 전입신고 마친 때에는 그 이 길이 뭐냐? 다음 날이에요. 이 길이 다음 날이에요.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발생이에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이 대항력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3번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수인한테 어떻게 양수인한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지위 그대로 승계하니까. 자 이제 판례가 쭉 나오죠. 자 판례에서 뭐 다 볼 건 아니고 좀 몇 개만 볼게요. 자 2번 판례 보세요. 다가구용 단독주택 돼 있죠. 밑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면 어디까지만 주민등록 돼 있으면 돼? 지번만 기재하면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요. 3호란다. 자, 세 번째 판례.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일단 다세대는 연립하고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에요?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동호수 표시가 없이 미치겠죠? 주민등록이 한다면은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동호수까지 표시해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판례.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나중에 찾죠, 나중에. 세 번째 줄에. 자, 처음에 이게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자,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된 거예요.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뭘로 바뀌었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할 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느냐? 두 번째 절 끝에 배당 여부 종기인 첫 매각기일까지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주민등록이요. 그런데 그 옆에 쭉 보세요.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것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대항요건 상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다만 적혀있네.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것으로 옮겼다 그 말이네. 그죠? 그러면 대항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말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8번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 적혀있죠. 담당 공무원이 나는 바로 이제 줬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표상에 이게 지번을 틀리게 지금 해놨네. 그러면 언제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냐면 내가 처음에 전입신고 했을 때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되었다 하여도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잘 보시면요. 주민등록 같으면은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얘기인데 전입신고는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이네.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잘못.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작성해가지고 줬는데 이 공무원이 이 지번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다르게 고치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고치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공무원이 고치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고쳤을 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잘못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수리가 됐다. 그랬을 때는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는다 돼 있죠. 이것이 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이상하죠? 공무원이 시켜가지고 수정했을 뿐인데 공무원이 틀리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항력을 취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판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는 좀 몇 개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6번 판례 오른쪽에 520페이지 16번에 보시면요. 임차인이요.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 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 그래가지고 주임법에서 대항력권을 만약 상실하잖아요. 이사를 갔다.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랬을 때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하고 우선 변경권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는 주임법상의 이 주민등록하고 그다음에 전세권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전세권 설정했더라도 내가 주민등록 옮기는 순간 주임법상의 대항력하고 우선 변경권은 상실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물어보는 지문이라서 한번 받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529페이지에 임차 보증금 보고가 나오네. 이제 제일 중요한 보증금을 보여줘야 된다. 두 가지 하고 올게요. 두 가지 7, 8에다 두 가지 적고 오겠습니다. 먼저 최우선부터 볼게요. 최우선 변제.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라 볼 수 있어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보증금 자체가 이제 소액이다 그 말이죠. 소액.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이거 이제 편의상 최우선 변제라고 하죠. 우선 변제를 받는데 최고로 먼저 받는다. 그래가지고 최우선 변제. 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보증금 중에서 전부가 아니고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어. 일정액.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누구보다 먼저 받냐 하니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이 말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저당권이 보통 말소 기준 권리거든. 근데 이제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에서 거의 1순위로 받아가요. 1순위 받아가는데 그 앞에 또 먼저 받아가는 게 있긴 있어. 0순위로 받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매 절차 비용이에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있죠. 그 비용을 먼저 줍니다. 그거는 0순위라고 해요. 근데 아예 순위가 없어요. 0순위예요. 경매 절차에서.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이제 1순위로서 이 소액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예요. 소액임차인. 그래서 이 소액임차인이 되려면은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 보증 금액이 얼마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 전액 받는 게 아니고 얼마 받는다고? 일정액이에요. 일정액. 최우선 변제 금액이 또 지역에 따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약간 이제 개정이 될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국무회의 뭐 이렇게 통화까지 된 것 같은데. 자, 요건이 있다. 요건이 뭐냐 하니까 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요건으로서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경매를 개시하겠다.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에 대항 요건.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구비가 돼야 돼요. 경매 등기 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집에. 안 돼 있으면 아예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주민등록이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이. 주민등록 옮기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가 경매하고 공매에 의한 매각일 때 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한 매매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가만히 있으면은 주는 게 아니에요.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당연 배당자가 아니지. 등기상에 안 나타나잖아요.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자, 여기서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금액 자체가 일단은 지역에 따라서 소액임차인이 된다면 일단은 이게 자, 최우선 변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선 변제라고요. 이 우선 변제권은 다른 말로 확정일자 후 임차인이다.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말이죠. 동사무소 이때 가가지고 확정일자 후 임차인. 자, 요거랑 개념이 틀려요.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요. 경매나 공매, 경공매 시 그 환가한 대금이 있겠죠? 환가 대금으로부터 누구보다 먼저 받냐면 후순위, 그러니까 순위를 따지잖아요.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리, 변제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틀리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순위를 따지잖아. 저거는 순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이 이게지. 여기도 요건이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요건 똑같습니다. 저거랑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구비 안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배당 용어 종이까지 계속 유지. 1번 똑같아요. 2번이 중요하네. 2번 여기서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이 확정일자의 그 날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하고 저당권하고의 관계.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확정일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 발생일이 언제냐면은 대항력하고 이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예요. 주민등록이 돼가지고 대항력이 일단 먼저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그 날에 바로 발생이 돼요. 확정일자 바로 찍은 날 있죠. 그리고 대항력은 주민등록 그 다음날 생기잖아요.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 대항력과 하여튼 확정일자 둘 다 충족이 됐을 때 그때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매하고 공매에 의한 매각. 그리고 네 번째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볼게. 근데 얘는 보증금 전액을 받아요. 일정액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이 다 매각대금 다 있죠.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한번 볼게요. 529페이지에 임차 보증금 보호에서 먼저 나온 게 우선 변제권.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에요.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 앞에 후순위 권리 그 밖에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는다 했죠. 자, 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경매 또는 그 밑에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후순위 물건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보증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요건 나오는데 발생 요건 일단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말이죠. 대항 요건을 갖춰 주민등록이 해가지고 대항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지. 자, 넘겨볼게요. 동그라미 3번 뭐냐 하니까는 우선 변제권의 승계라고 돼 있죠. 승계인데 금융기관 등이요. 밑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 되겠죠. 조문에 나와 있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를 한다. 그러면 그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를 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조문의 밑에 나와 있어요. 조문의 그 8항에 보세요. 8항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 등이 그 세 가지가 있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는 거지.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등기가 말소가 됐다. 임차권 등기다, 임대차 등기다. 말소가 된 거죠. 이 정도 보고요. 자, 오른쪽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느냐? 이것도 시험 물어봤어요.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주택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네? 그리고 시군구에 출장소가 있고 지방법원 지원 그리고 등기소 되죠. 그 다음에 공증인 사무소에서도 공증인 이거 시험 나왔어요. 공증인 사무소 공증인한테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볼 건데 자 3항 보세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밑에 이해관계 있는 자 나오죠.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두 번째 줄에 확정일자 부여일 하고요. 차임 보증금의 정보 같은 거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물어본 거 거기 조문 박스 밑에 보시면 4항이 있어요. 4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누구의 동의를 받냐 하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돼 있죠. 여기에 임차인을 동의를 받아 이게 틀렸어요. 임대인을 동의를 받는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일이랑 차임 보증금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자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일단은.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534페이지에 보니까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의 보호라고 돼 있죠. 요게 최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조문을 한번 보세요. 1항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잖아요. 전액이 아니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순위를 안 따지는 거지.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1순위로 받고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이나 3년치 재해보상금 채권하고 동순위로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이거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말이겠네, 그죠? 주민등록 그다음에 뭐 이거 대학 요건 갖춰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자, 이제 영제 10조에 보면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넘어가 보시면 제11조에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의 범위가 나오죠. 자, 보증의 범위부터 먼저 보세요. 자, 보증금의 범위를 먼저 보시면 이게 2021년 5월 11일자 기준인데 일단 지역부터 먼저 보세요. 지역. 자, 서울 돼 있죠. 서울만 외울 게 아니에요. 자, 대구 이런 데만 나왔기 때문에 서울도 외우고 나머지 지역도 외워줘야 되는데 지역을 먼저 외웁니다. 서울 있죠, 서울. 자, 두 번째 지역 보세요. 과밀억제권이에요. 서울은 위에 올라갔고 과밀억제권 이제 경기 인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종, 용인, 화성, 김포잖아요. 요게 앞머리 따면은 세용하김이 돼요. 세용하김. 세용하김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세용하김. 경기도 말하죠. 세종시하고. 그다음 세 번째 지역은 나머지 광역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 광주. 자, 안산, 광주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 파주가 들어가고, 더 최근에 이제 이천평택이 들어가요. 이천평택이 늦게 들어갔어요. 이천평택. 그래서 안산, 광주, 그 다음에 파주, 이천평택을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이다. 그 밖의 지역이라면 우리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데 있죠. 이런 시.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있죠. 군. 조심하셔야 돼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광역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요. 기장고 이런 데 있죠. 울주군 이런 데. 자, 그래서 얼마가 되어야 소액 임차이 되는가 보니까 지금 순서대로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이죠. 이게 이제 얼마로 개정될 거냐면은 여기다가 1,500만 원씩 플러스예요. 여기 금액에다가 각각 1,500만 원씩. 그러면 서울은 얼마가 되겠어? 1억 6,500이네. 맞죠? 1억 6,500이고 두 번째가 1억 4,500. 세 번째는 8,500. 네 번째는 7,500. 1,500씩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얼마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되냐 보니까 왼쪽에 지역은 똑같아요. 순서대로 여기 5천만 원, 4,300, 2,300, 2,000 돼 있죠. 여기다가 500만 원 플러스예요, 전부 다. 500만 원씩 플러스. 5,500. 두 번째는 4,800. 세 번째가 2,800. 500만 원 플러스 하면 맞죠? 네 번째가 2,500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자, 중요한 거 거기 2항에 보시면은 자, 주택가액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해주는 게 아니고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2분의 1은 누가 받아가야 되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또 받아가야 되니까 2분의 1까지만 인정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 하니까 넘어가서 538페이지 보증금하고 차임의 증감 청구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 하니까
당사자는 돼 있죠. 주어가 당사자는 이 말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말하겠습니다. 약정한 차임 등이 차임 보증금 말하죠. 조세나 공과금이나 그 밖에 부담의 증감, 경제타전 변동 등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됐다. 그러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네. 증액 청구, 감액 청구를 말해. 보통 이제 임대인이 증액 청구하고 임차인은 감액 청구하겠죠.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말이 없기 때문에. 증액 청구를 보세요. 문제가 증액 청구죠.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 1년 있다가 하라 그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1년 있다가 하든지 아니면 한번 증액했으면 1년 있다가 또 증액하라고요. 자, 이 항을 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자 얼마 20분의 1 이거 5%네 그죠?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증액이다 이 말이지. 다만 최근에 들어간 규정이에요. 특광도 특시특도. 특광도 특시특도 시도의사죠. 자, 본문의 범위라고 하면 20분의 1을 말해요.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자,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있다. 요건 뭐냐 하니까 조문 보세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겠다 이 말이야. 그때 전환되는 금액이 있겠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 금액에다가 무엇을 곱하냐, 어떤 비율을 곱하냐면요. 두 개 중에서 작은 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야. 다음 각 호의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했죠. 그럼 어떤 비율이냐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영제구조. 영제구조에서 첫 번째 비율은 연 1할이에요. 연 10%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은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 하니까 2%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연 1할과 기준금리 플러스 2% 중에서 더 낮은 거 있죠? 낮은 거를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그래가지고 나온 금액 있잖아요. 그럼 그 나누기 12 해야 됩니다. 연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야지 월이 되잖아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타 종합적인 보고라고 제목되어 있네. 자, 임차권 승계. 이 임차권 승계는요. 상가에는 없습니다. 왜? 상가는 그 사는 거 아니잖아. 주택에만 있어요. 임차권 승계 제도는요. 보세요. 조문 안에 상속인이 없다. 아니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고요. 이 항 보세요. 상속인이 있다. 그래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은 상속인한테 기속이 되겠죠. 상속되겠죠. 근데 상속인이 있는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하고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그런데 사망을 보면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난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승계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계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마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채권 채무는 승계인한테 기속이 됩니다. 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자, 요것도 우리 시험 물어봐요.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 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가 됐다. 종료가 됐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죠. 보증금을 반환하면 끝나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임차한 주택을 반환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깔끔하게 끝날 텐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준다 안 준다? 보증금 안 주죠. 보증금을 안 준다. 보증금을 왜 안 주냐 하니까 돈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대항력하고요. 우선 변제권하고 상실돼요. 옮기는 순간 바로 상실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가 없네. 맞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마친 주택은 임차권 등기를 했죠? 그러면 주민등록 옮겨도 됩니다. 이사를 가도 된다 이 말이지.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자,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540페이지. 자,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면은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1항 보시면 일단 기간이 끝나야 돼요. 임대차가 끝나야 돼요. 요거 한 가지 하고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가 돼야 된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보증금 못 받아야 돼요. 요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자, 돼 있죠?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 자, 어디로 갑니까?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으로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임대인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임차인이 바로 그냥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자, 2항의 끝에 보시면 신청의 이유와 자,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된다. 원인이 된 사실이 뭔데? 기간이 끝나는데 보증을 못 받았다. 이렇게 소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봤었어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4항. 자, 4항에 보시면요.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네. 기각.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임차인이. 그리고 이제 효력입니다. 5항 임차권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그 효력으로서 두 번째 줄에 대항력과 밑줄, 그 다음에 옆에 우선 변제권 취득이다 이 말이죠. 다만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 옆으로 쭉 가면 대항력권은 상실했죠. 이사를 갔죠. 그래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되지 아니한다. 자, 6항 보세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밑에 줄이에요.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 말은 옆에 적어놨네. 친절하게 또. 최우선 변제권 없다고요. 이 8조에서 얘기하는 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변제권이거든.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면 기존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기존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에이?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는데 뭐는 인정이 되냐면 확정일자를 갖추잖아요. 그럼 확정일자부 임차인 인정된다. 어차피 확정일자는 그 등기보다 늦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항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비용 있죠. 신청 비용뿐만 아니라 등기비용까지 다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요. 9항에 보시면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 대위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위 신청.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밑에 볼게요. 판례 하나 있어요. 판례 이거 알아두셔야 돼. 자, 판례 제일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행이다. 보증금을 먼저 줘야 내가 등기 말소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볼 거 없네. 다 됐습니다. 544페이지에 자, 임차권 소멸 나오죠. 임차권은 그러면 언제 소멸하는가 보니까
조문하네요. 임차권은 두 번째 줄에요.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경락에 따라 소멸하겠다 이 말이죠. 경락하면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데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란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수이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 다 못 받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수이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임차권이. 자, 그럼 편면적 강행 규정 들어봤죠? 이 법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효력이 없다. 소액 사건 심판법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 심판법을 준용하겠다. 빨리 진행하겠다. 원래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잖아. 근데 빨리 진행하려고 소액 사건 심판법 준용.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볼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 막 안 볼 건데 막 많이 실어놨어. 맞죠? 왜 이렇게 했을까? 나도 모르지 뭐. 자, 안 볼 거고 주택임대차위원회도 지금 안 볼 거예요. 자, 이제 558페이지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쉬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주임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일단은 주임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임법이 좀 잘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렇게 할 거 없어. 틀린 부분만 조금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적용 범위부터 한번 틀립니다. 적용 범위가 틀려요. 적어볼게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도 한 문제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 자, 첫 번째가 이제 적용 범위도 적용 범위. 마찬가지 보호 대상이 있겠죠. 누구를 보호해줍니까? 자연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보호해준다? 법인까지 보호한다. 법인까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상가에서 법인이 보호해준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적용 대상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보니까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된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자,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 이거 자선단체 있죠. 자선단체, 친목단체, 종교단체. 적용된다 안 된다? 네, 적용 안 됩니다. 해병대 있죠. 해병대 사무소. 해병대 적용됩니까? 안 됩니다. 해병대는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대 출신 손 들어보세요. 해병대 출신. 해병대. 손 드는 줄 알았어요. 머리 만지길래. 머리 만지길래 손 드는 줄 알았어요. 여자 해병대인 줄 알았어요. 좀 아들이 해병대다. 아들 해병대. 좋으시겠습니다.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니까. 해병. 해병대는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해병대는. 그렇죠.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간다. 우리는 다 못 가게 생겼죠. 그죠? 보트 이런 거 다 못 들고, 보트 이런 거. 못 갑니다. 눈도 안 좋고 못 가. 키도 그렇고, 그죠? 안 비워줍니다. 우리 해병대 우리 절대 안 비워준다. 그래서 저는 뭐 했다고? 커피 타고 모드 튀고 이거 상황판 이런 거 적고 이런 거 전화 받았어요. 전화 업무. 자, 하여튼 해병대 사무소 이런 데는 이거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정 보증금 이하 임대차에 전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일정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잖아요.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들어본 적 있죠?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요거 한 금액이 한산 보증금이에요. 한산 보증금. 월차임 있다면 그 금액을 말해. 한산 보증금. 여기서는 상가에서는 한산 보증금이에요. 자, 지역이 있다. 여기서도 지역을 한번 볼게요. 지역이 조금 틀립니다. 자, 서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과밀 억제권이랑 여기 부산 들어가요. 부산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나머지 광역시하고 여기에서 세트로 안용, 김광. 안용, 김광을 세트로 외우세요. 안용, 김광. 한번 쓰입니다. 이거 나중에 상가에 최우선 변제할 때 쓰일 거예요. 상가 최우선 변제할 때 세 번째 지역이 나와. 안용, 김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세종, 화성, 파주가 늦게 들어갔죠? 세아파. 안용, 김광, 세아파. 외우세요. 자, 그 밖의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좀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최우선 변제할 때 지역하고 틀리죠? 또 상가 최우선 변제할 때 지역이 틀려요. 세 개가 틀려요. 세 개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우고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가 돼야 된다. 과밀 부산은요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억 4천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에 3억 7천 이하. 그럼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그죠? 서울은 그냥 외워. 9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69 나오죠. 69 54. 이렇게 만들었어요. 알고 만드는지 모르겠다만 69 54로 만들었다. 69 54. 되겠죠? 구단을 모르면 할 수 없다. 그거는 그건 내가 소관할 바가 아니고 69 54로 암기하고 그다음에 3억 7천 그대로 외우고 하여튼 이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전면 적용되고 이게 넘어가잖아요. 서울에서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전면 적용 안 되고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그 대표적인 규정이 이제 대충 5가지 정도 있어요. 크게 5가지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항력 제목이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상가 권리금,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표준 계약서. 일단 5가지. 요거는 이 5가지는 이게 초가 되더라도 적용된다고요. 나머지는 이게 초가 되면 적용 안 돼요. 아예 틀린 지문이지. 뭐 기간이다,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다 적용 안 돼. 이게 초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적용 범위 보호 대상으로서 자, 오른쪽에 보니까 쭉 아까 이제 방금 했던 거 나오네, 그죠? 자, 1호부터 보세요. 서울은 9억 원 외웁니다. 자, 부산, 과밀하고 부산 6억 9천, 광역시하고 자, 안용, 김광, 세아파로 외워요. 그냥 안용, 김광, 세아파. 되겠죠? 안용, 김광, 세아파로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5억 4천이죠. 6, 9, 54니까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으로서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 자, 뭐 강화군이다, 달성군이다. 그럼 얼마? 3억 7천인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밑에 정우 밑에 양가로 1번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 임대차라고 돼 있네. 따라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종교단체다, 자선단체다, 친목단체다 뭐 안 되지요? 적용되지 않는다. 넘겨보세요. 뒤에 나오네. 560페이지. 일정한 한산보증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한산하는 방법 나오잖아. 거기야. 네 번째 줄에 나오네.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2번에 다만 일정 보증금이 초과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다음의 내용은 다음의 규정들은 적용된다. 여기 쭉 나와 있죠. 보세요. 기역 대항력 나와 있죠. 니은 계약갱신 요구. 디귿 보세요. 이 디귿은 뭐냐면 보증금 증감 청구권이라 하면 안 되고
계약갱신 특례라고 제목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계약갱신 특례. 처음부터 초과되는 임대차예요. 처음부터 초과되는 임대차에 대한 증감 청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특례라고 나중에 제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부터가 권리금이에요. 자, 권리금 정의, 그 밑에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권리금 적용 제외,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자, 여기까지가 권리금이에요. 전부 권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지으십니까? 3기 차임 연체 해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한시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 자체가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돼. 티귿. 표준 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크게 아까 얘기했던 5가지예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상가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해지, 표준 계약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단은.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3번입니까? 일시 사용 목적의 임대차. 당연히 안 되죠. 적용 안 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해서 잠시 우리 재고 정리하려고 빌리는 거 있죠. 일주일 동안 빌리는 거 있죠. 그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전세 당연히 적용되겠습니다. 미등기 전세 적용되고요. 외국인 법인 다 적용된다. 넘어가서 이제 틀린 부분만 체크해 볼게요. 보세요. 틀린 부분. 562페이지에 우리 기가 먼저 나왔죠. 기간은 거기 기본 1년 보장이잖아요. 아까 상가는 주택은 몇 년? 2년이었고 상가는 몇 년? 1년.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거 빼고는 안 봐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이잖아요. 자, 요거 잘 보세요. 틀린 부분 볼게요. 1항에 다 똑같은데 기간을 잘 보세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돼 있잖아. 아까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이었잖아요. 그게 틀린 점이죠.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거절 사유도 나와 있다. 다 똑같은데 자 1호에 보시면 2기 아니고 몇 기? 3기잖아요. 이 부분이 틀리죠. 나머지 똑같아요. 쭉쭉 내려가서 다 똑같은데 뭐가 없네. 실제 거주가 없어요. 상가에는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 거주가 빼고 나머지 다 똑같다. 주택이랑 똑같아요. 안 봐도 되겠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네. 2항. 오른쪽에 제목 2항 있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포함하니에요. 전체 임대차 기간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해요. 그러니까는 최장 10년. 11년은 될 수 없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네. 안 봐도 되겠네. 자, 그리고 10조의 2를 보세요. 계약갱신 특례라고 아까 제가 제목 적으라고 했지. 그거 아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진 않겠어요. 지금 보지 않고 하여튼 이것도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 이 뜻이야.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에서 한 가지 볼 거는 2항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이걸 줄이면은 적법 전차인이에요.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적법 전차인이니까. 임차인을 대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나머지 됐고 넘어갔어. 대항력 565페이지. 자, 상가에서의 대항력이다. 묵시적 갱신 제일 위에. 양가로서 한번 묵시적 갱신이 우리 상가에서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와 같이 있냐면은 계약갱신 요구와 같이 들어 있어요. 자,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사항 보니까 거기에 제1항의 기간 이내, 자, 제1항의 기간 이내 하면 제1항의 기간이 나와지잖아. 이 기간이 어떻게 돼? 제1항의 기간이 이게 6월에서 1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6월에서 1월이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잖아요.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도 안 한다. 그 다음에 조건 변경 통지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야. 나머지 내용 다 똑같다. 근데 틀린 건 뭐? 존속기가 몇 년? 1년이겠지 뭐. 아까 주택은 2년이었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 넘어가고.
대항력 다 똑같은데 두 번째 줄입니까? 건물의 인도와 그 밑에 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잖아요. 뭐가 아니야? 주민등록 아니에요. 상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 생긴다. 똑같아. 안 봐도 되겠네.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 어디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느냐. 그거 아니고 대항력이죠. 네, 그거 빼고 다 똑같다 보시면 되고. 판례가 지금 하나, 판례 부분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1번 판례. 자, 1번 판례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전대차 등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 줄에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자, 그리고 2번 판례도 한번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부터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보고 자, 오른쪽에 넘어갔어. 567페이지에 우선 변제권 똑같다. 안 봐도 되겠네. 넘어가고요. 자, 어디에서 자, 확정일자를 받는가 보세요. 56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있죠. 확정일자 부여 나오죠. 자, 거기 조문 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돼 있잖아. 동사무소 가는 거 아니라고.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 상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안 봐도 되겠네. 자, 넘어갈게요. 자, 571페이지 이제 소액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이거 최우선 면제권이죠. 개념하고 똑같은데 이제 범위랑 소액 보증금이랑 최우선 변제가 틀리겠죠. 57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조문안에 0제6조에 보시면은 지역을 먼저 보세요. 자, 서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과밀역제권밖에 없죠. 세 번째가 광역시랑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 안용김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용김광을 세트로 외워주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그 밖의 지역. 비교적 간단하죠. 여기는 상가는 2014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얼마가 돼야 소액 임차인이 됩니까? 순서대로 6,500, 5,500, 3,800, 3,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밑에 보세요.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 받느냐 하니까 2,200, 1,900, 1,300, 1,000만 원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를 외워야 돼. 숫자 순서대로 외우는 방법이요. 자, 오른쪽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차임 증감 청구. 자, 여기에서 자, 주택이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됐냐면 그 이유가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급 감염병이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1급 감염병 등에 의해서 경제사회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상당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주택 같으면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0제4조에 보시면은 증액 청구 같은 경우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가 없다. 100분의 5도 5%잖아. 결과적으로는 다 5%예요. 근데 표현 방식이 주택은 20분의 1이고 얘는 100분의 5라고 돼 있어.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아까 1급 감염병으로 감액을 해줬다 이 말이야. 자,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거기 사망. 제일 밑에 있죠. 사망. 첫 번째 줄의 끝에 1급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에 대해서 감액을 해줬다. 이 말은 500만 원을 받다가 300만 원으로 내려줬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경제사정이 좋아졌어요. 감액 후에 이제 좋아져 가지고 증액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때에
증액 청구할 때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위에 단서, 그 같은 당 단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 말고 10%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500만 원 달할 때까지는. 원래 500만 원 받았으니까. 자, 월차임 전환시 상정률 제한은 비율만 틀립니다. 자, 비율을 보세요. 비율이 어딨냐 보니까 뒤에. 아까 주택은 연 1할과 기준금리 플러스 2%였죠. 여기는 연 1할 2푼하고 기준금리 곱하기 4.5예요. 4.5배수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래서 이게 주택이랑 좀 틀리죠. 상정률 제한하는 거 이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이다 이 말이죠.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권리금. 이거는 상가 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상가 권리금은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만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자, 상가 권리금에 관한 보고인데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만료시까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만료시까지. 자,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요 기간 내에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지가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이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잘 보세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만료시까지잖아요. 1개월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면 안 되냐 하니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임대인이 요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아니면은 수수하는 거. 요구 수수.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한테 지급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지. 자, 세 번째가 신규 임차인한테 현저히 고액의 차임하고 보증금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계약 체결 안 하니까 권리금 못 주겠죠. 네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방해 행위가 있다. 방해 행위. 자,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밑줄 끄면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에 관해서 권리금이 뭐냐? 권리금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이용 대가, 이거 권리금이죠. 자, 그래서 이 항을 보시면요. 권리금 계약이 뭐냐 하니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걸 권리금 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밑에 보니까 권리금의 해수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서 1항에 보시면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라고 돼 있죠. 종료시까지 다음에 방해행위를 해가지고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다만 제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건 뭡니까? 제10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이건 뭐예요? 이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예요. 우리 앞에 있었던 3기, 부정임차, 상당한 보상 제공, 무단전대 들어봤죠?
요게 있다면, 요런 거절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보호해줄 필요 없다고요. 자,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방해하는 행위냐? 1호, 2호, 3호, 4호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요구 밑줄 요구하거나 그 밑에 수수 요구 수수 2호에 보세요. 끝에 권리금을 지급 못하게 하는 거. 3호에 보시면 세 번째 줄 현재의 고액의 차임 보증금 요구. 자, 오른쪽에 4호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밑에 계약 체결 거절. 이런 게 방해 행위라고요. 자, 그 다음에 2항을 뭐냐 하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은 권리금의 회수를 보호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을 거절하겠다 이 말이에요. 신규 임차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자 1호에 보세요. 신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딱 보니까 자금력 돈이 없어 보이네. 자, 보증금하고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 말은 돈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신규 임차인이 그럼 딱 보면 아나? 딱 보면 뭐 사람 딱 보면 아나? 돈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엔 몰라요. 요즘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막 집이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까 임차인이요.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금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거 알고 있는 대로 정보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 제공된 정보를 보고 판단한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돈이 없어 보인다. 자금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는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하기,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좀 애매한데, 자, 상가 건물 요거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돼 있죠. 자, 이거를 누가 사용 안 할 거냐 하니까 임대인이냐 뭐 다른 사람. 자, 보통 이제 임대인이라고 봐야 돼요. 임대인. 자, 임대인이요. 나도 이거를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할 거니까 내한테도 이득이 없다. 그래서 내가 권리금 보호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요.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어. 임차인이. 그래 권리금 받았잖아. 그러면 더 보호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뭐냐 보니까 5항이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나오네. 이 정보 제공이네. 그죠?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의 보증금 차임에 지급할 자력, 자금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거 알고 있는 대로 정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양가로 3번은 뭐냐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인데 아까 그 방해행위 있죠? 그 방해행위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 이 말이야.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때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하니까 최초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요걸 이제 산정을 하겠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두 개 중에 낮은 거 되겠죠. 그런데 사항을 보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요,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대요.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권리금 보호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건물이 있다. 제외되는 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대규모 점포, 그러면 백화점, 할인 매장 같은 데 말이에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 코너.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전통시장은 제외, 이 말은 전통시장은 보호해주겠다 이 말이야. 권리금 보호해주겠다 이 말이죠. 살려주기 위해서. 자, 그 밖에 2호에 보시면은 국유재산 또는 그 밑에 마지막 줄에 공유재산은 권리금 보호 안 해준다. 자, 이제 다 됐네, 그죠? 뒤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3번. 3번이 아니네. 5번이네. 눈이 잘 안 보인다. 양가로 3번이 아니고 양가로 5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장 나오네. 자, 조금 보세요. 누가? 국장이다. 국장이에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말이에요. 국장이 누구?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밑에 줄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리고 권리금의 평가 기준 고시도 누가 하냐? 국장입니다. 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 고시 국장이 할 수 있고 두 가지. 자, 이것도 이런 건 다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종합적인 보호로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똑같아요? 안 해? 요건 아예 안 해요. 자, 이제 다 됐어. 578페이지. 임차권 소멸도 했죠? 똑같습니다. 넘어가고 편면적 강행 규정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 똑같아요. 주택이랑. 그래서 한 가지 양가로 7번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권장 나오죠. 자, 요거는 국장이 아니고 뭐라 돼 있어? 법무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줄이면 법장이에요. 법장이요. 뭘 망설여요. 법장이에요. 법무부 장관 뭐라고? 법장. 환경부 장관은 관장이에요. 어이? 자, 법장은 국장과 협의를 거친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줄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거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아까는 권리금 계약서예요. 그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예요. 틀린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안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585페이지 경공매랑 내유신청 대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